혹시 이번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금요일 퇴근길부터 이번 주말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어야지 다짐하고 토요일, 일요일 내내 소파나 침대에 누워 넷플릭스만 보거나 잠만 주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육체적인 노동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를 만나서 에너지를 쓴 것도 아닌데 월요일 아침이 되면 몸이 천근만은 무겁습니다. 머리는 맑아지기는커녕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오히려 주말에 아무것도 안 했다는 알 수 없는 죄책감과 불안감마저 밀려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피곤한 이유가 체력이 약해서 혹은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홍삼을 챙겨 먹고 영양제를 바꾸고 커피로 억지 에너지를 끌어올리죠.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영양제나 수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남들보다 눈치가 빠르고 직장에서 책임감 강하다는 소리를 자주 듣고 누군가 기분이 안 좋아 보이면 나 때문인가 싶어 마음이 쓰이는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주말 내내 누워있어도 피곤했던 진짜 이유는 여러분의 몸이 방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트라우마 전문가 베셀반 데어 콜크의 명저 몸은 기억한다를 바탕으로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왜 제대로 쉴 수 없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진짜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 그 심리학적, 뇌과학적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린 시절 이야기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혹시 어릴 때 부모님의 발소리나 현관문 도어락 열리는 소리만 듣고도 아, 오늘 엄마 기분이 안 좋구나, 오늘은 조용히 방에 있어야겠다 라고 눈치채던 기억 있으신가요? 가족 누군가가 아팠거나 부모님이 자주 다투셨거나 집안 형편이 어려웠거나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아이가 온전히 기대고 어리광 부릴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가 없었던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아주 독특한 생존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부모화라고 부릅니다. 아이가 아이답게 때도 쓰고 실수도 하면서 커야 하는데 집안 분위기를 살피고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거나 동생을 돌보는 등 정서적인 어른의 역할을 너무 일찍 떠맡아 버린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밖에서 보면 참 기특합니다. 어쩜 저렇게 철이 일찍 들었어? 애가 어른스럽네 라는 칭찬을 듣죠. 하지만 속은 다릅니다. 이 아이들에게 눈치가 빠르다는 건 타고난 센스나 지능이 아닙니다. 예측 불가능한 가정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을 걷듯 신경계가 항상 경계태세로 작동하도록 강제로 세팅된 것입니다. 내가 집안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면 안전하지 않으니까 타인의 표정 하나, 한숨소리 하나에도 온 촉각을 곤두쓰는 능력을 기르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 생존 방식이 어른이 된 지금도 우리 몸과 뇌에 깊게 각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몸은 기억한다의 핵심적인 뇌과학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베셀반 데어 콜크 박사는 우리의 뇌 구조를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화재 경보기가 있습니다. 위험이 닥치면 사이렌을 울려서 도망가거나 싸우게 만드는 원초적인 부위죠. 그리고 그 위에는 전두엽이라는 감시탑이 있습니다.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아, 저건 진짜 불이 아니라 고기 굽는 연기야, 사이렌 꺼도 되라고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건강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감시탑과 화재 경보기가 잘 조화를 이룹니다. 하지만 너무 일찍 철이 들어야 했던, 즉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시스템이 고장 나버립니다. 머리로는 여기는 내 방이고 오늘은 주말이고 나를 위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라고 생각합니다. 감시탑은 안전하다고 외치고 있죠. 그런데 우리의 몸과 신경계는 과거에 불안정했던 환경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화재 경보기가 24시간 꺼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신경계 용어로는 교감신경계의 과각성 상태라고 합니다. 우리가 숲속에서 호랑이를 만났을 때 뇌는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근육을 긴장시키고 소화 기능을 멈춰서 도망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편안한 소파에 누워서 넷플릭스를 볼 때도 이 호랑이를 만난 상태의 긴장도를 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주말 내내 몸은 방전될 때까지 스스로와 싸우고 있었던 셈이죠. 그러니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쉰 것 같아도 내부의 에너지는 바닥을 드러내고 월요일 아침이 되면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피곤한 건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주말 내내 보초를 서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과각성 상태의 신경계를 가진 분들이 일상생활을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휴식은 진짜 휴식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집안의 분위기를 꽉 잡고 통제해야만 뭔가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손을 놓는다는 것은 곧 세상이 무너진다는 무의식적인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몸은 부서질 것 같은데 쉬는 날에도 청소를 해야 할 것 같고 밀린 업무 메일을 열어봐야 할 것 같고 자기 개발이라도 해야 불안하지 않습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은 직장이나 모임에서 다들 의지하는 사람, 알아서 분위기 잘 띄우는 사람입니다. 회식 자리에서 정적이 흐르는 걸 못 견디고 먼저 말을 꺼내고 직장 동료가 힘들어 보이면 내 일을 제쳐두고 먼저 도와줍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내 존재 가치가 증명되고
그제야 내 마음이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누구에게도 도와달라는 말을 못합니다. 나마저 짐이 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죠. 다들 나를 좋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으로 보지만 정작 군중 속에서 뼈저린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감정을 돌볼 에너지를 타인의 감정을 살피는 데 다 써버렸으니까요. 우리 사회는 이런 분들을 참 좋아합니다. 불평 없고 책임감 강하고 남들 배려 잘하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버티고 있는지, 얼마나 지쳐있는지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어쩌면 나 자신조차도 묻지 않고 외면해 왔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피곤하고 불안하게 살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베셀반데어 콜크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처받은 뇌를 치유하려면 말이 아니라 몸을 통해 안전하다는 감각을 다시 가르쳐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머리로만 쉬려고 했습니다. 쉬어도 괜찮아, 신경 끄자라고 억지로 다짐했죠. 하지만 몸의 감각이 바뀌지 않으면 뇌는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생각을 멈추는 휴식이 아니라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휴식입니다. 오늘부터 주말에 쉴 때 무작정 누워있기보다는 다음의 3가지를 꼭 시도해보세요. 첫째, 몸의 경계선 느껴보기입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푹신한 담요를 몸에 꽉 두르거나 양팔로 내 어깨를 단단하게 안아주는 나비 포옹법을 해보세요. 물리적으로 내 몸에 압박감을 주면 우리의 뇌는 나를 보호해주는 벽이 있구나. 지금 여기는 안전하구나 라고 인식하며 부교감 신경을 작동시킵니다. 둘째, 타인에게 향해 있는 안테나를 내 안으로 돌리는 연습입니다.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해서 불안해질 때 그 불안감에서 도망치려 넷플릭스를 켜거나 핸드폰을 보지 마세요. 대신 눈을 감고 지금 내 몸 어디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스캔해 보세요. 어깨가 잔뜩 뭉쳐 있는지, 얕고 빠른 숨을 쉬고 있는지 관찰만 하는 겁니다. 길게 내쉬는 호흡을 5번만 반복해 보세요. 호흡을 길게 내뱉는 것만으로도 켜져 있던 화재 경보기를 물리적으로 끌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애도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리느라 칭얼대지도 못하고 잔뜩 긴장해 있는 어린아이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갖지 못했던 평범하고 편안했던 어린 시절을 슬퍼하셔도 됩니다. 그건 억울해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인정하는 위로의 과정입니다. 그때 너 정말 힘들었겠다. 그렇게까지 눈치 보지 않아도 됐었는데 고생했어. 라고 소리내어 말해주세요. 어릴 적 여러분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남들의 감정을 보살피며 그 험난한 시간을 훌륭하게 버텨냈으니까요. 그 생존 방식 덕분에 지금의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전쟁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당신이 모든 것을 꽉 쥐고 통제하지 않아도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춰주지 않아도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무작정 누워서 나를 자책하지 말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긴장된 어깨를 스스로 토닥여주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편안해도 돼? 하고 말이죠.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